네, 안녕하세요. 유한대학교 이성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게임과 인간관계라는 큰 제목으로 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게임 이론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첫 번째 게임 이론의 뜻, 게임 이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게임 이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게임이 뭔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놀이, 오락, 운동 경기, 뭐 테니스, 축구, 또 뭐 오락하면은 뭐 컴퓨터 게임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있고요. 뭐 테트리스라든가 이런 게임들이 다 포함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게임 이론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은 어떤 게임이냐 하면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는 기업 또는 국가 간의 경쟁 또는 협상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라든가 또는 기업 또는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게임은 아닌데 이런 행위들의 어떤 속성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이 운동 경기 또는 컴퓨터 게임 이런 것과 속성이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게임 이론에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 또는 기업, 국가 간에 경쟁하거나 또는 협상하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해서 게임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게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 텐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임에는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게 있고 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벌칙을 받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를 들면 골킵이 아닌 사람이 공을 손으로 잡으면은 안 되죠. 그럴 경우에 그 벌점이 부과되죠. 상대방에게 프리킥이 주어진다든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는 규칙이 있죠. 뭐 테트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벽돌이 떨어지는 게임인데 떨어지다가 멈춰서게 할 수 없죠. 그죠? 또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왼쪽으로 가게 할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있고 또 회전도 가능하고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게 있고 또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이긴다 진다 하는 또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게임에서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략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고 또 유불리가 좌우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공통점이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서 보실 것들이 뭐냐 하면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팀이 게임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이 전략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방이 영향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이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결과가 승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을 한다 했을 때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떤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군인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상대방이 더 군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질 것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략적 상호작용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면 무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유명 선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 뭐 비근한 예로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4강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유명한 선수가 훨씬 더 많은 상대 팀들을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 이겼던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의 탁월한 전략이 있었던 거고, 물론 이제 그 전략뿐만이 아니라 또 그 전략을 위해서 또 열심히 띄워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건데, 아무튼 상대 팀이 우리보다 유명한 선수들이 또 유능한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전략으로 경기를 해서 이긴 경우가 많았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게임의 결과, 전쟁의 결과가 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셨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결과는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요.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호 간의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략적인 행동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략을 갖고 행동할 것이냐를 연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 또 전략을 잘 선택하느냐, 아니면 잘못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택해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나의 이익이 최대가 되느냐를 연구하는 것이 게임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야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해서 게임 이론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게임 이론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게임 이론의 역사는 시작은 한 1800년대 후반, 1900년 전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한 100년 정도 좀 된다, 100여 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유명한 그 학자로는 쿠르노라든가 버틀란트 또는 에즈워스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적인 게임 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 대체로 2차 대전 후 1950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2차 대전 후에 프린스턴 대학의 폰 노이만과 모겐스턴에 의해서 현대적인 게임 이론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게임 이론 학자로는 존 내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내시는 사실 1950년에 협상 이론에 관한 협조적 모형이라는 것을 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수학자인데 이제 이분이 젊은 시절에 썼던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이후에 그 경제학 분야의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의 삶에 대한 것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됐었고요. 2002년 정도인가 개봉이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의 종류는 뭐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 가지로 뭐 나눠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게임의 종류 중에서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로섬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상 그 시사에서도 신문이나 또는 이런 데서도 종종 등장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영어죠. 제로섬, 썸이 제로가 되는 게임이다 하는 겁니다. 썸이라고 하는 거는 합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 더한 것이 0이 되는 게임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다 더하느냐, 뭐를 더해서 0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를 다 더한 것이 항상 0이 되는 게임이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데, A와 B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치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이겼다고 치죠. 그러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1,000원을 준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B가 이제 A한테 1,000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는 A와 B가 다 0,0였는데 A가 이겼으니까 A는 플러스 1,00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1,000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은 플러스 1,000 마이너스 1,000에서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또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또 이겼다고 하죠. 그러면은 A는 또 1,000원을 받을 테니까 플러스 2,000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000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 다시 또 합이 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를 다 더했을 때 항상 그 합이 0이 되는, 제로가 되는 그런 게임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도 있죠. 비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A하고 B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제가 이긴 사람에게 1,000원을 준다고 하죠.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게임을 해서 A가 이겼다고 했을 때, 그럼 제가 A한테 1,000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A와 B가 처음에는 0,0였다가 A가 이겼으니까 플러스 1,000이 되고 B는 여전히 제로가 되겠죠. 그럼 더하게 되면은 플러스 1,000이 되죠. A가 또 가위바위보를 해서 A가 또 이겼을 경우에 제가 또 이제 A에게 1,000원을 주겠죠. 그러면 A는 플러스 2,000이 되고 B는 제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하면은 플러스 2,000이 돼서 또 제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제로섬 게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 있고 게임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손해의 합이 항상 0이 되는 제로섬 게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비제로섬 게임이 있습니다. 대체로 제로섬 게임의 경우에는 그 합이 제로가 아니고 양수가 되는 그런 게임보다 제로섬 게임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로섬 게임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익이 곧 저의 손해가 되는 거고 또 상대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제로섬 게임이 치열한 그런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게임 이론의 뜻, 전략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게임 이론의 역사, 현대적 게임 이론의 시초는 2차 대전 후부터 시작되었다. 예, 그리고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게임 이론의 뜻과 역사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